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쇼핑몰 시작한 지 3년 만에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쇼건이 되신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노하우도 또 알아보고 또 최근에 또 쇼건이 되신 대표님의 사연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랩을 통해서 이게 좀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찾았으면 잘 파는 노하우 조금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사실 잘 파는 노하우라기보다 제가 이제 자신있게 소싱을 좀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데이터 랩을 보는 거는 소싱보다는 내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요건을 보는 데이터고, 요즘에 왜 키워드 조회하면은 검색량 많이 나오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 인기 검색어들을 쭉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찾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많이 사는지를 리뷰도 보고 분석을 해서 그 제품을 이제 소싱을 해보는 거죠. 노하우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리뷰를 다 뒤져봤어요. 제품 그 라벨 보면은 뒷면에 그 딱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딱지를 보고 제조원이랑 이제 소비자 상담 그쪽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계속 돌렸어요. 무식하게 했어요. 영업 담당자 바꿔달라. 담당자랑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부풀렸죠. 나는 이제 남대문에서 이런 것들 다 했었고, 이렇게도 팔아봤고 자신이 있다. 유리종의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팔고 수입을 하는 것까지 절차를 받아와서 이제 브랜드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소싱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올렸더니 겨울에 이제 반응이 와서 매출이 그렇게 껑충껑 올라갑니다. 그래도 대표님 이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 마진을 조금 더 남기는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처음에 저도 접근을 할 때 남대문에서 이제 소싱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대문이 사실 도매라고는 하지만 도매 거를 팔아요. 그리고 그렇죠. 남대문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세요. 다 빅파워. 그럼 저는 이제 그게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격으로는 절대 못 이기니까 이 가격 가지고 2배로 제가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파는 대신 거기는 이제 신문지로 싸고 뽁뽁이도 안 써요. 그렇죠. 그냥 신문지로 싸고 박스도 주워다가 하고 더티하게 가거든요. 그때 또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가 좀 핫해서 재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과 이 제품이 디자인은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으로 패키징을 리패키징을 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귀찮고 내가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인건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시간이 소모가 되지만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마진 좋은 거로 좀 극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회전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큰 돈이 저마진으로 돌아야지 큰 돈이 되지, 작은 돈으로 저마진을 돌려보면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500원짜리 그냥 사와서 5,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50% 마진, 그리고 3,000원짜리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살 사람 사라. 그쵸. 저는 최저가로 경쟁은 안 하고 비싸게 나는 팔게, 대신 재포장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내가 파는 작품이 늘 최저가가 아닌데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실행을 하는 사람이 또 이게 또 답을 얻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이 그래도 이렇게 나름 아까 데이터 랩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입을 했는데 그래도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안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고가 덜 물린 케이스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워낙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사다가 팔고 재고를 많이 들여놓지는 않아서, 그래서 재고를 많이 들여서 실패한 케이스는 좀 덜하고, 그리고 방금처럼 여름이랑 겨울에 대한 특수성을 띠는 거를 좀 캐치를 1년 만에 이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팔릴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만 수입에 연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내에서 충분히 소싱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량으로 수입하는 게 사실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소량으로 가져오면서 마진 구조가 그렇게 크게 좋진 않을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오신 업체를 찾아내서 가져와서 계속 판매의 맛을 보면서 좀 노하우를 익히시고 그렇게 계속 회전을 돌리시다 기회가 왔을 때 한 방 크게 질러서 그때 확 팔면 메꾸면서 수익이 되더라고요. 물린 재고라기보다도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이 판매의 맛을 보면서 좀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대표님 지금은 매출 비중이 스마트스토어 쿠팡 중에 어디가 좀 나오시나요?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핫해서 이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다 입점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쭉 집중하고 나중에
여기를 마스터했을 때 쿠팡으로 넘어가야지 하면서 처음에 비중은 8대2 가다가 요즘에 워낙 뭐 로켓크로스 핫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트배송으로 입고 하다 보니 바로 비율이 8대2 정도가 5대5로 그냥 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저도 재고가 지금 부족해서 입고를 못 넣고 있는데 만약에 재고 받쳐줬으면은 오히려 2대8로 역전되는 수준까지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상품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은 5대5 정도로 비율이 낮춰졌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뭐 플랫폼별로 뭐 판매 전략이 좀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다 보니까 이제 고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장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스마트 스토어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포장을 하거나 직원이 포장을 해줘야든가 어쨌든 택배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적으로 이제 패키징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진, 고마진 상품 그리고 또 하나는 카테고리가 큰 시장, 이제 변하지 않는 시장들. 다이소에 가면 사실 하나만 사서 나오는 것 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장바구니 골라 담는 카테고리들. 그리고 이제 쿠팡은 한 상품이 좀 네이버에서 잘 나간다는 것들이 생기면 제트 배송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한 상품으로 지금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쪽은 단일로 크게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만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데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양쪽 다 이제 비중이 반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팡은 이제 돈이 묶이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정산이 이제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를 다음날 정산되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쿠팡에 모자라는 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는 돈이 쿠팡으로 흘러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대표 혹시 네. 광고 잘하는 대표님만의 방법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제일 핵심은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지만 광고를 돌리고 나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광고를 켰는데 안 팔려요 하고 끄고 네, 그게 제일 실패 요인 같아요. 그래서 광고로 맛을 보시려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를 했는지 어디서 유입이 됐고 어디서 전환이 안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전환율을 올릴 방법을 고민을 하시던가 아니면 클릭이 없다면 내 광고의 썸네일이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썸네일을 좀 수정을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이 광고는 어쨌든 노출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어도 리뷰 없는 상품에 사실 들어와서 전환이 나오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썸네일도 중요하고 상세 페이지도 중요하지만 리뷰를 어느 정도 쌓고 광고를 올리는 건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그 다음에 돌아간 광고에서 미흡하다라는 걸 언제 알아챌 수 있냐면 노출은 많은데 클릭이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것 또한 제일 슬픈 게 없거든요. 클릭을 이제 좀 받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클릭도 잘 되고 노출도 잘 되는데 안 팔린다 이러면은 내 제품을 의심을 해보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의심을 해보고 전환율을 올리는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바로 실행하면 좋지만 대표님도 예전에 돈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광고를 어떻게 실행을 하셨나요? 제가 광고로 사실 이 네이버를 많이 배웠던 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또 충전을 해서 캐시가 차감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3만 원, 5만 원씩 막 충전하면서 했거든요. 계속 월급의 절반을 그냥 광고비를 다 썼어요. 투자를 하셨구나. 네, 그냥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50만 원을 광고비를 썼어요. 그 2,500원짜리 컵 가져와서 그거를 광고비를 뭐 클릭당 700원씩 왜 적자 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팔리니까 그냥 돈 버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서 잃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수익률 계산을 엄청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얼마짜리 상품을 팔아야지 그나마 최소 얼마 이상의 제품을 팔아야 좀 적절한 상품이구나 이것도 깨우치게 되고 너무 판가가 낮은 제품은 광고를 돌려봤자 손해보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좀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광고를 잘하는 비법은 많이 잃어본 만큼 배우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36이고 36. 네, 만으로 35입니다. 대표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30대 초반인데 돈 벌고 싶은 분들이 만약에 대표님을 찾아왔다 30대 초반이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조바심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쇼핑몰 하면은 한 1개월, 2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벌리는 걸로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분명히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엄청 노력을 한 것들이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 자는 시간을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버텨서 잘 되는 건 아닌데 왜 잘 되고 왜 안 되고를 항상 왜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서 뭔가 배울 게 있으면은 배움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돈도 많이 쓰겠네요. 많이 썼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썼습니다. 대표님 지금 앞으로의
뭐 또 인생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사업 계획은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쇼핑몰만 가지고는 큰 돈을 만질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언제 어떻게 플랫폼이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뭐 이걸로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그 돈으로 다른 것도 이제 돈을 굴려 나가면서 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완전 이거에 몰빵을 해서 이게 평생 내 직업이야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쇼핑몰은 쇼핑몰대로 돌리고 또 하나의 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쇼거님처럼 부동산도 하나씩 쌓아 나가고 그리고 그 부동산 쌓은 거에서 공장이 되면은 뭐 저도 3PL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호 사무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에서 돈이 메인인 거고 거기에 있는 일부 중에 하나가 쇼핑몰이고 부동산이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지식 창업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제2의 쇼건이 되려고 대표님 최근에 네. 그렇게 하시려고 쇼핑몰 건물 하나 취득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하신 건가요? 쇼핑몰 하면서 네. 부동산이 이제 좀 총 등기로는 3개가 이제 됐는데 처음에 신혼을 시작을 할 때 되게 작게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네. 뭐 모아놓은 돈도 크지도 않고 월급 밀리고 막 그 퇴직금 못 받는 회사를 다녔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모을까 해서 이 쇼핑몰 하면서 돈에 대해서 뭐 일단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됐고 무조건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다 해서 먼저 집을 사고. 집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놓친 게 뭐냐면 쇼핑몰을 하다 보면 무조건 사무실도 하나 생겨야 되고 근데 공간이 있어야지 좀 크게 좀 뭔가 택배도 보내고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쇼거님도 마찬가지고 내 건물에서 내가 이자 낼 수 있는 돈 그게 월세 금액만큼 내가 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그 금액만큼 이자를 낼 수 있다면 차라리 내 건물 그것만큼 최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까지 계속 남의 세 들어 살면서 월세로 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물이 새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내 건물이면 내가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데 남의 건물에서 쓰면서 월세는 낼 건 다 내고 고쳐주지도 않고 계속 힘들게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더라고요. 진짜 이 돈이면 조금 보태서 확장하더라도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면 그걸로 그냥 내 거 쓰면은 내 거 나중에 부동산 가치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 누릴 수도 있고 뭐 시세 차익 오르지 않더라도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필요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하나쯤은 이제 내가 뭐 여러 개를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뭐 꼭 건물주라는 게 꼭 통 건물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분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한 칸 한 칸에 내가 주인이라면 나중에 하다가 제가 확장하면 임대를 주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쇼핑몰 하면서 내 공간 하나는 꼭 자기 거를 취득을 해서 돌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출도 잘 나오셨죠? 쇼핑몰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대출이 이번에도 많이 공부가 된 게 제가 실사용 목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해주고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만약에 수익률을 임대 사업을 할 거면 사실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인데 네네. 어차피 월세 내는 돈으로 똔똔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나중에 금리 떨어지면 오히려 훨씬 이득이 되는 거예요. 네. 이자를 낼 돈이 줄어드니까 훨씬 이득이 돼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이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노후를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쇼핑몰 오래 하시다가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같이 30대에 집도 마련하고 자기 직장에 대한 또 건물까지 마련하는 게 저는 이게 가장 올바른 쇼핑몰 운영자의 테크트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업에만 올인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좀 촬영 어떠셨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한번 다시 이제 예전에 했던 거를 되돌아보게 될 수 있는 계기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저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쇼건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제 거 유튜브 보면서 나도 건물주가 돼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컨텐츠 이런 것들 계속 보게 되다 보면은 약간 늪에 빠지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잘된 사람만 보게 되면 사람이 이게 심리가 좀 시기도 하게 되고 왜 난 안 되지 하면서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잘된 사람만 나오고 안 된 사람은 안 나올까 이러거든요. 이게 나는 왜 안 될까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괴리감 갖지 마시고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시면서 내 거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 명의 멘토를 이제 잡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후려파세요. 내 걸로 무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뀔 때 올라타셔야지 그때 시작할 걸 계속 해마다 늦어지거든요. 제가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정말 예전에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자기 집과 자기 건물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래도 쇼핑몰만한 게 없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좀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